까마득히 먼 옛날 울산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줄 웅촌의 검단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단풍도 보고 억새도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2023년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을 구분할 때는 이런 자연의 변화 이런 걸 가지고 구분을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제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네. 뭘까요? 시대를 구분하려면은 그 당시 썼던 도구들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구분도 뭐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정확한 구분이 이 집자리라든지 네. 아니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흔적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고고학계에서는 많이 구분을 하거든요.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의 청동기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 이게 울산엔 쫙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단순하게 청동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같이 나왔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연결하는 이 유적들이 울산에는 많이 깔려 있는데 오늘 가보는 곳은 가장 대표적인 울산의 청동기 유적.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의 사학계, 고고학계를 완전히 한번 덜썩 들었다 놨던 그런 유적. 대한민국 그 청동기 시대 유적의 역사를 다시 썼던 게 바로 울산에 있습니다. 그럼 보물 저희가 한번 보러 가보시죠,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점점 깊어가는 가을 풍경이 멋있는 곳 검단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한적한 시골 마을길을 걸으니 마음마저도 여유로워집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는 이 마을길을 쭉 따라왔는데 이 마을이 너무 이쁘다, 선생님. 이곳이 이제 검단 마을입니다. 이곳을 이제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참 오묘한 땅이에요. 아래로는 이제 해화강이 흘러가고 저 위쪽으로는 태화강이 흘러가죠. 문수산과 이제 천성산, 우불산 이런 큰 산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아주 비옥한 땅이고 사람 살기에 참 좋은 땅이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울산의 원형, 그러니까 우시상국의 출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우불산 쪽은 또 우불산 신당을 비롯해 고대 국가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금단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울산의 태화강가의 구라, 그리고 구라를 넘어서 이제 연암, 매곡까지, 중산, 매곡까지 쭉 걸쳐서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이어졌던 대한민국 동남 쪽의 어떤 청동기 문화벨트, 바로 이곳이 그 출발점입니다. 청동기 문화벨트라니 정말 뭔가 멋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금단 마을 이쪽은 이제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해요. 네. 다른 데하고 좀 다르거든요. 여기서 금단이라 할 때 금단은 금은 이제 들고 이렇게 싸우는 금, 습금 네네. 그런 것도 연상되지만 사실은 이제 고마에서 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고마요? 금은 곰에서 왔다거든. 네. 곰은 이제 고마족의 후예다는 뜻인데 이 고마족은 우리가 웅촌, 여기도 웅촌이잖아요. 웅촌 금단이잖아요. 이 곰과 연결을 하는 것은 결국 한민족의 뿌리가 연결되는 거거든. 그 북방민족의 한 무리가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떤 고대 국가 아니면 부족 국가를 건설하지 않았냐. 북방의 흔적인 어떤 적석총의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금단은 옛날부터 고대 부족 국가의 왕궁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신성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 검단 마을입니다. 삼한시대의 서국인 우시산국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는 검단 마을. 이곳에는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돼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그 검단리 그 유적지인 건가요? 그래서 여기가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금단리. 이 대한민국 고고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금단리 유적 현장입니다. 엄청나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이렇게 성토되고 풀들이 자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 흔적이 없잖아요.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고고학계에 울산형 집자리라는 울산형이라고 딱 이름을 박은 게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울산에서 발견되고 발굴됐던 그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 살던 형태의 집자리가 특수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특수하게 되어 있나요? 특수하기 때문에 이제 울산형 집자리を붙였는데 그 자세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곳이 어떻게 발견된 건가 그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 밑에 가면 이제 골프장이 있어요. 네. 이 골프장이 확장 공사를 한 것이 이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인데 확장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지표 조사 이런 거 하게 되거든요. 뭔가 이상한 게 나오니까 이제 그때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이곳을 샅샅이 발굴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막 나오거든. 뭐 단순하게 집자리뿐만이 아니고 뭐 유구나 유적 그리고 토기 이런 게 막 쏟아졌거든요. 그때 쏟아진 게 뭐 1만여 점이 넘을 겁니다. 10,000여 점이 넘는다고요? 예, 그 정도로 많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울산형 집자리, 울산 집자리. V자형의 환호 그런 게 나왔거든요. 이 환호라는 게 주목해야 돼요. 환호가 어떤 면에서 뭔가 다른 건가요? 환은 둥글다는 뜻이죠. 네. 호는 팠다는 거거든. 우리가 불국사, 뭐 큰 가람, 큰 절에 가면 통도사, 큰 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앞에 호수? 아니면 호수나 물길 이런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뭐 외국에도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큰 유명한 궁궐이나 성에 가면 해자. 우리 중국의 북경의 가장 그 큰 자금성 앞에도 해자가 큰 게 있죠. 그 원형이 바로 환호입니다. 뭔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단순하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했다기보다는 그것도 있죠. 그것도 군사적인 목적도 있고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 자기들이 키우던 마을에서 키우던 가축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했고 또 수로의 역할도 했겠죠. 물길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을 했던 환호가 발견됐다. 울산형이란 이름을 붙일 만큼 중요한 유적이었다는 건데요. 검단 유적의 발견은 동북아 고고학계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환호가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아주 고대 선사 시대에 사람들이 살던 집자리, 주거 형태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뭐가 떠올려요? 움집. 볕단으로 세우거나 나무로 얼기설기 세우는 움집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주거 형태. 그게 바로 환호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뭔가 문화가 좀 더 다채로웠다? 그리고 뭔가 고차원이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근데 그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동북아의 고고학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게 환호다. 울산형 환호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산시성 뭐 이런 쪽에서 이 환호 이런 것들이 막 나왔는데 한반도에서는 그게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바로 바다 건너 규슈, 요시노가리 이런 일본 쪽에는 이게 발견이 됐거든요.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요시노가리 지방에 공업단지 건설하다가 발견한 게 이런 청동기 유적을 발견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이라는 것을 인테리어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한 해 한 300만 명 넘게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 하면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앞선 문화를 가진 나라다. 한국이 일본보다 뒤쳐졌다는 걸 이제 계속 그러니까 내세웠군요. 너희들은 한호 이런 거 있나? 없잖아 이랬거든. 근데 이제 1990년대에 바로 울산의 금단리에서 한호가 발견됐어요. 한국이 좀 더 뛰어났다는 걸 그때 보여준 거네요. 그것도 무려 일본보다 한 300년 정도 더 앞선 유적이 발견됐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그때 당시에 NHK, 뭐 아사히 이런 일본의 그 기자들이 이 현장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일본의 교수들이 여기서 그 마이크 잡고 하고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있었어요. 진짜 정말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발견이었네요. 납작하게 만드는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학을 공부하던 학자들도 완전히 위상이 올라갔죠. 이곳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고고학의 위상을 드높였던 검단 유적에서는 많은 유물들도 출토됐는데요. 그 중에는 인류 이동의 비밀을 풀어줄 단서도 숨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유적지에서 다른 것들이 발견된 건 없었나요? 집자리가 가장 핵심인데 집자리가 한 92개 집자리가 나왔고 망루도 발견됐고 망루터도 나왔거든요. 그 망루가 있다는 거는 이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토기류도 한 400~500점 나왔고 뭐 청동금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유구 이런 게 한 뭐 1만여 점 쏟아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이제 토기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토기가 이제 여기 금단리 토기라고 있는데 이 금단리 토기는 다른 지역 토기하고 좀 달리 이 입구 쪽 아가리 쪽에 나달 모양의 문양이 있고 또 이게 손잡이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울산형 토기라고 또 이름이 붙은 그런 토기들도 나왔습니다. 아, 정말 차별적으로 뭔가 다른 유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곳이 사실은 이제 청동기, 철기가 이어지는 그 시절에 아마도 북방 쪽에 있던 그 문명을 영위했던 그런 그 어떤 민족이 이 자꾸 남쪽으로 찾아오거든요. 지금 이 시기가 되면은 겨울의 전령이 태화강에 오죠. 그게 뭡니까? 까마귀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떼까마귀. 이 떼까마귀가 겨울의 전령이 오잖아요. 또 하나가 예전에는 왔는데 지금은 안 오는 거 하나 있거든요. 뭐죠? 학그 있나요? 학이죠. 네. 학이나 떼까마귀가 겨울의 전령이 다 11월, 12월이 되면 오거든. 걔들이 온다는 건 뭐냐면 걔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그 잘 살 수 있다는 곳을 따라서 사람들도 이동하게 돼 있어요. 기후가 온화하고 그렇지. 살기 좋은 곳. 그러니까 이동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쪽에서 어떤 부족끼리 싸우다가 소외를 받거나 뭐 이런 쪽의 무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른 곳을 찾아러 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동 흔적들이 여기 현장이고 바로 그래서 여기에 북방 문화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울산이 한민족의 뿌리 문화를 알 수 있는 코드를 많이 가진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검단리 유적지에서 그 인류 이동의 그 코드까지 같이 볼 수 있었군요. 네, 바로 그걸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검단리 유적 발견 이후 울산에서는 많은 청동기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북구 매곡동에서도 울산만의 독특한 청동기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구 매곡동까지 왔는데 여기에도 청동기 시대 유적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 청동기 문화벨트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북쪽 끝 지점인데 이 매곡에는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이런 주거지가 많이 발굴됐습니다. 들어오다가 보니까 아파트촌들이 많죠. 이 아파트촌들이 개발되면서 발굴이 시작됐거든요. 그럼 특히 어떤 그 유적물들이 좀 나왔나요? 특히 이제 울산의 그 청동기 문화에서 가장 특징이 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청동검? 주거지. 주거지. 네, 주거지.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주거지의 특징. 근데 이제 이 주거지도 이제 과거에 구석기 시대, 선사 시대 이때보다 좀 발달된 형태죠. 지금 복원을 해놓은 자리거든요. 이 음집도 그럼 복원한 건 그렇죠. 거네요, 이게 지금. 매곡동 45집자리를 복원한 것인데 이건 특징이 뭐냐면 기둥이 보통 4개, 6개, 8개 이 기둥을 딱 쳐가지고 안정감 있게 주거 형태를 만들었고 앞부분에 우리가 금단에서 봤던 한호처럼 물기를 쫙 내가지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에도 환호가 있었던 건가요? 환호 형태의 물기를 내놨고 그리고 이건 또 반지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움푹 팠죠. 움푹 파가지고 안에다가 벽 쪽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덧돌을 놓고 이래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안정된 형태가 있어요. 부엌의 구조도 있고 불 때는 곳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난 울산 집자리라는 형태를 가진 그런 이제 것들이 여기서 몇 개 발견이 됐습니다. 울산에 이 검단부터 이 매곡까지 이 청동기 유적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그 이게 동대산을 넘어가면 이 동해 바다가 막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동해 오기에 참 좋은 여건을 가졌고 산을 넘어와서 보니까 이만큼 매곡천이 흐르죠. 가까이 동천이 흘러가죠. 이런 배산 임수인 지형을 가졌죠. 아주 이런 좋은 곳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자꾸 모여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 신석기하고 청동기가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수렵 생활을 하다가 농경 사회로 온 거거든. 농경 사회라는 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인데 그 농경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울산의 옥현 유적이고 또 이런 중산리와 매곡에서 발견되는 이런 청동기 문화도 농경을 했다는 흔적이 많이 나와요. 근데 단 하나, 울산은 청동기의 특징인 완전한 주거가 아니고 이동을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곳을 옮겨가면서 살았다.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일반의 그 청동기 문화랑 좀 다른
울산만의 독특한 그래서 청동기 이제 울산형 청동기 유적, 울산형 집자리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울산은 독특한 선사 문화 유적을 가진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울산 청동기 시대는 대한민국의 청동기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 울산형 집자리라든지 여러 유적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적들은 보존이 좀 잘 안 되고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곳들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청동기 문화가 나온 것이 어디냐? 울산입니다. 경기도 연천에 그 아슐리안 주먹도끼, 한탄강 주변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 하나가 발견되면서 연천 일대가 그야말로 선사 문화 역사 공원으로 탈바꿈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울산은 울산형 집자리, 울산형 여러 가지 유구 유물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의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적들이 많이 남지 않은 아쉬움이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면 울산의 청동기 문화, 울산 실력이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금단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동북아의 청동기 역사의 시계를 바꿔놓은 게 바로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보물창고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보존이 잘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이 가꾸고 보존하고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울산의 청동기 문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울산형까지 붙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울산의 보물 앞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동기 시대 유적과 유물이 가득한 보물창고는 바로 울산입니다.